오늘 저녁 출장 잡혔으니까 캐리어 준비해놔. 또 출장이야? 요즘 출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것도 매번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출장 가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주구장창 일 시키는 회사가 어딨어? 이래서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야. 일이 있으면 평일이던 주말이던 상관없이 가라면 가야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줘?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가족은 손가락 빨고 살아. 온 집 식구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나도 주 5일 알바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알바한 돈으로 생활비 식비를 충당하고 있단 거 몰라? 그깟 알바도 일이야. 마트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되는 일도 일이냐고. 그런 일은 중졸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중졸 대졸을 떠나서 세상 모든 일에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야. 마트에서 일해도 인간관계도 그렇고 스트레스 많아.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으면 나보다 더 많겠어? 난 당신보다 100배나 더 힘든 일 하고 있으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 자기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날 까내리는 건 불편해. 출장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두세 번 주말에 출장 가는 거에 대해 의문도 품으면 안 돼? 의문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루에 알바 서너 시간만 하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남편을 의심하기나 하고. 그렇게 한가하면 알바 하나를 더 추가하던가 생산적인 일을 해. 수영이 뒷바라지하고 당신 엄마 간병하면서 알바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바 하나를 더 추가하라고. 날 가정부 겸 간병인으로 써먹는 주제에 이젠 돈까지 빵빵 벌어들이길 원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옛날 어머니들은 더 빡세게 살았어도 허리가 꼬부장해서 오래만 살잖아. 내가 주말에 출장 가면 밥도 안 해도 되고 좋겠구만.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네. 그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이랑 수영이는 내 존재가 불편하잖아. 가족 사이에 불편하고 안 하고가 어딨어. 아니 난 솔직히 불편해. 18살 딸이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도 몰라서 곤란해. 친구 관계랑 대학 진로 같은 말 나누면 되잖아. 그런 건 엄마인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육아는 원래 여자의 일이야. 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 당신은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살림해야지. 왜 자기 일을 나한테 시켜? 살림은 내 책임이라고 쳐도 부모님과 딸은 다르지. 자기도 자식돌이 아빠돌이 해야지 어떻게 나만 부려먹으려고 할 수 있어? 난 바빠서 그런 곳에 정력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니까? 앞에서 좋은 아빠인 척 쇼하면서 뒤에서는 그딴 식으로 말해? 나도 애비니까 내 새끼가 밉진 않아. 하지만 아무리 이쁘면 뭐해.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 돼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요즘은 딸이 더 좋다는 말이 세간에 나돌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들 없는 인간들의 자격지심으로부터 생겨난 희한한 변명일 뿐. 한 가정에 특히 아빠한테 있어서 아들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본다. 근데 당신은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도 못 낳았잖아. 둘째를 유산시키는 죄를 지어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말대답이야? 유산시킨 게 아니라 유산된 거잖아. 의사도 뱃속아기가 잘못된 건 내 탓이 아니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때 일로 상처투성이인 내 가슴에 죄를 뿌릴 거야. 아기 잃고 몸도 마음도 제일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난데. 당신은 날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고 시원하니? 또 시작이다. 자기가 무슨 비련의 애미라도 되는 것 마냥 쇼하는 타임이 열렸어. 유산한 아기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됐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당신이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여자는 참 비참하단 말이야. 40 넘으면 임신 능력이 팍 떨어져서 아들을 낳고 싶어도 못 낳잖아. 얼굴도 폭삭 사갑고 몸매도 아줌마 다 돼서 축 늘어졌고. 20년 전 이거 상큼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당신도 20년 동안 서서히 아저씨 됐어.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나무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지금까지 누구 덕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가장을 개라고 해? 내 돈으로 수영이 학원 보내고 내 돈으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단 거 몰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나보다 더 가정적인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지금까지 이직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려줬는데 감사함을 몰라? 열심히 일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면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회사에서도 힘든데 당신한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겠어? 알겠으니까 그만해. 이번에는 트렁크 팬티 넣지 마. 트렁크 팬티가 제일 편하다고 했잖아. 출장 갈 때는 싫다고 했잖아. 출장이랑 팬티가 무슨 상관이란 거야? 살짝 타이트한 팬티를 입어야 집중력이 향상돼서 효율이 올라가.
모르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는 결혼 19년 차인 45살 주부입니다. 18살 딸과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넷이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지요.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평일에는 야근, 주말에는 출장으로 늘 집을 비웠지만 야근비랑 출장 수당이 나오는 건 아니라 전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요. 까탈스런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독불장군 같은 남편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게 가끔은 숨이 막히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제가 지켜야 할 딸아이가 있었기에 힘을 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던 어느 날 남편한테서 생각지도 못했던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갈게. 오늘 안전한 날 맞지? 무슨 뜻이야? 우리한테는 이미 아들 하나가 있으니까 이젠 안전조치 해야지. 우리한테 아들이 어딨어? 있잖아, 2살 된 현우?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라니 자기 오늘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저번 주에 안 갔다고 삐친 거야? 저번 주엔 평일엔 바빴고 주말엔 딸 생일이 껴서 시간 내기 힘들었다고 했잖아. 대신 자기가 갖고 싶어 하던 시계 선물로 샀으니까 기분 풀어. 이제야 좀 정리가 되네.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녁 8시쯤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맛있는 거 해줄 거야? 김치찌개. 김치찌개 같은 거 말고 좀 고급진 거 해주면 안 될까? 난 자기가 해주는 해물탕이 제일 맛있던데. 우리 와이프보다 100배는 더 맛있게 해서 자꾸자꾸 생각나잖아. 난 자기가 해준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도 행복해. 아들은 먼저 재울 거지? 왜 재워야 돼? 애가 자야 우리가 좋은 시간 보낼 거 아니야? 알면서 내숭은? 근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내연녀로 살아야 돼? 2년만 더 기다려줘. 딸이 대학 입학하면 그때 이혼하고 자기랑 우리 아들한테 갈게.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하면 어떡해? 그 여자는 45살 아줌마고 자기는 35살밖에 안 됐는데 누굴 선택하겠어? 100번 물어도 내 답은 하나뿐이야. 이혼하고 반드시 자기한테 갈게. 2년 금방이야. 기다려줄 수 있지? 무조건 기다릴 거니까 꼭 이혼하고 와.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고 싶지만 더 이상은 무리야. 갑자기 왜 무리라니? 나야 네 와이프. 아이콘 좀 제대로 봐.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한데 변명거리 있으면 빨리 방출해봐.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 이건 장난이야. 우리 결혼한 지 20년 거의 돼서 자극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 그래서 장난 좀 쳤어? 부부 사이에도 가끔은 이런 자극이 필요한다는 걸 어디서 봤거든. 변명 끝이야. 좀 더 설득력 있는 핑계를 대야 내가 납득할 거 아니야.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거짓말 늘어놓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잖아. 사람 찾아서 뒷조사해야 인정할 거야? 쩍하면 야근하고 출장 간 게 다 그년한테 가려고 뻥친 거야? 그래서 야근비랑 출장비가 없었던 거구나? 두 집 살림 차리고 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외모 디스하고 폭언했던 거였어. 대체 언제부터 바람핀 거야? 3년 정도 됐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부터란 말이네. 자기 엄마의 간병은 나한테 다 떠맡기고 지는 바람피고 다녔어? 엄마 쓰러지고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방황하다가 그녀를 만나게 됐고,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한테 딸밖에 없단 걸 알고,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유부남이란 걸 뻔히 알면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핀 아주 더러운 년이잖아, 그년. 당신이 못 낳는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고마운 여자지. 어머니도 너한테 혼외자가 있단 거 아시니? 당연한 거 아니야? 드디어 아들 손주가 생겨서 죽어서도 조상들 볼 수 있다고 좋아하셨는데. 나한테 간병받으면서 내연녀 애를 그렇게 반겼단 말이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셨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아들 손주는 또 다른 문제지. 집안의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우리 딸이 이 사실을 알아도 되니? 수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말해도 나중에 기회 봐서 내가 잘 말할 거야. 다 늦었어. 수영이 지금 곁에서 다 보고 있거든. 아니, 애한테 이런 걸 왜 보여줘? 애가 충격받고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애미야? 내가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와서 본 거야. 나도 수영이가 내 뒤에서 내 핸드폰 보고 있는 거 몰랐어. 그걸 말이라고 해? 수영아, 지금까지 아빠가 한 말은 다 사실이 아니야. 뭐가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아빠한테 다른 가정이 있었어? 딴 년이랑 바람 펴서 계잡종까지 나왔어? 계잡종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너도 혼자보다는 동생이 있는 게 더 좋잖아. 감히 누구한테 동생을 갖다 붙여. 난 동생 낳아달라고 한 적 없어.
어릴 때 계속 동생 갖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가 낳은 동생 갖고 싶다고 했지 딴 년이 낳은 혼외자 갖고 싶다고 한 적 없어. 딴 년이 아니라 네 새엄마 될 여자야. 아빠 미쳤어? 내가 언제 새엄마 찾아달라고 했어? 나한테는 날 낳아준 엄마가 있는데 뭔 새엄마야? 기분 더러워 진짜.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하지만 아빠한테도 사정이 있어. 사정이 아니라 변명이겠지. 구질구질해 보이니까 변명하지 말고 사과나 해. 그렇게 말하지 마, 딸. 너가 그러면 아빠가 가슴 아프잖아. 아빠가 왜 피해자인 척해?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엄마란 것도 몰라? 두 번 다시 아빠 얼굴 안 보고 싶으니까 집에 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 그쪽이랑 인연 끊을 거야. 너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아빠랑 인연 끊으면 어쩌겠단 거야? 대학 안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했잖아. 믿었던 아빠가 바람펴서 살림 차리고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공부하고 대학 가란 말이야? 날 그렇게 걱정하는 인간이라면 애초에 엄마랑 날 배신하지도 않았겠지. 미안하다. 됐고 그쪽 물건들 다 내다 버릴 거니까 다신 집에 발들이지 마. 지금 당장 집에 갈게. 우리 얼굴 보고 편하게 말하자.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안 하고 싶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더러워. 이제부터 내 가족은 엄마밖에 없어. 아 집에 들어오긴 한 번 와야겠네. 와서 할머니 모시고 가. 어딜 모시고 가란 말이야. 내연녀 집에 가서 손주랑 같이 살면 되잖아. 그건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여자는 할머니 못 모셔. 어린애도 있는데 늙은이를 어떻게 모셔? 그럼 앞으로도 쭉 엄마한테 할머니 간병 떠맡기겠단 말이야? 어른들 일이야, 넌 빠져. 아니 난 빠질 생각 없어. 본인 엄마는 본인이 모셔. 뻔뻔하게 내 엄마 이용해 먹을 궁리하지 말고 양심 좀 챙겨. 가족은 원래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엄마한테 가족은 이제 나밖에 없어. 그만해, 엄마하고 아빠 일이야. 너랑 이런 말 하는 거 가슴 아프니까 엄마 받고. 수영이가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야. 방금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힘든 애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애비니? 그러니까 왜 애한테 핸드폰을 보이냐고. 바람핀 네가 근본적인 문제란 걸 왜 몰라? 이런 말은 서로 얼굴 보면서 해야 해. 지금 당장 집에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할 말은 돈말밖에 없어. 위자료랑 양육비 입금하고 이혼해. 이혼은 절대 안 돼. 왜 안 돼? 어차피 2년 뒤에 이혼할 생각이라며? 이젠 수영이도 다 알았으니까 그냥 지금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서 아들이랑 같이 살면 되잖아. 누가 그래, 소원이라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 가족은 당신이랑 수영이랑 엄마지 그 여자가 아니야. 네 아들 낳아준 여자인데 가족이 될 생각이 없단 말이야? 아들은 이쁘지만 그렇다고 내 가정을 버리고 싶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가능하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 두 집 살림을 하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두 여자를 데리고 살고. 두 아이한테 아빠 소리 들으면서 살겠단 말이야? 지 애미 간병은 여전히 나한테 맡기고? 내가 대체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하니? 당신은 겨우 알바밖에 할 능력이 없는 여자잖아. 내가 없음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야. 재산 분할 받고 위자료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얼마 전 상사한테서도 좋은 소식을 들었고 걱정 없어. 무슨 좋은 소식? 정사원으로 일할 생각 없냐는 말을 들었어. 맘 같아선 정사원으로 일하고 싶었지만 네 엄마의 간병이 걱정돼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네 바람을 알게 됐어. 정사원이 되면 우리 수영이 대학 공부 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 여자한테 가. 당신 아직도 날 사랑하잖아. 우리한테 아직 기회 있잖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 내 생일날이야. 이 나이에 생일 축하 말 듣는 것도 어색하지만 그렇다고 와이프 생일도 몰라주는 건 섭섭하더라. 아니 생일 기억 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 생일에 딴 년이 있다는 폭로를 해오는 게 제일 충격이지. 덕분에 아무런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영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린 네 아들이야. 싫어, 난 그쪽 집보다 이쪽 집이 더 좋아. 좋은데 왜 배신했니? 난 그냥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하는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것도 용서하지 못해서 기어이 이혼하겠단 말이야. 죽는 날까지 용서하지 않고 저주할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 이 세상에 한 여자가 네가 불행하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 후 전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내연녀 집으로 들어갔지만 얼마 안 돼서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 아들인 줄 알았던 애가 사실은 내연녀 전 남친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모든 게 끝났지요. 그 여자랑 이혼하고 자기한테는 딸 하나밖에 없다고. 딸한테 용서 빌고 다시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딸한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2년이 된 지금까지 딸 얼굴을 못 보고 살고 있습니다. 어엿한 대학생이 된 딸과 정사원으로 일하는 그 인간과 그 인간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빛나는 세상입니다. 요양원이라면 질색하던 전시모는 지금쯤 요양원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겠지요. 먼저 임신시키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후회막급이야. 네가 불량품이란 걸 못 알아보고 별처럼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널 선택한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실수였어. 또 사람을 불량품이라고 물건 취급하고 있어? 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란 것도 몰라?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불임 검사해. 3달 전에 검사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 의사는 돌팔이니까 다른 병원에 가봐. 다른데 가봐도 다 똑같아. 난 문제 없어. 근데 왜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되냐고. 그건 타이밍 문제도 있고 아이는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라고 하잖아. 그럼 난 지은 죄가 많아서 하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야.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다 필요 없고 대학병원에 가서 불임 치료나 시작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뭔 불임치료야. 난 실혼 납득이 안 돼. 애가 안 생기면 치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거부해? 지가 불임이니까 치료해도 안 될까봐 겁나서 거부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치료 시작하면 빨리 임신해서 엄마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우리 엄마 나이에 사는 낙이 뭐가 있겠어? 엄마 핏줄인 손주 보는 거밖에 더 있어? 나한테 있어서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란 거 잘 알지? 젊어서 아빠를 병으로 잃고 재혼도 안 하고 날 키워주신 위대한 엄마야.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엄마한테 효도 좀 하겠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어머니에 대한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쉽게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지. 안 그래도 널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데? 애까지 못 낳으니까 우리 엄마의 인내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잖아. 어디서 저런 불량품을 마누라라고 데리고 왔냐며. 불같이 화를 내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알아. 두 모자가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뭐 하는 짓이야? 실제로 넌 나한테 있어서 물건에 불과하잖아. 뭐, 내가 물건이라고.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내 아이를 낳아줄 도구 맞잖아. 미쳤어. 난 네 도구로 살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결혼 초에는 날 최고의 와이프라고 말해주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애 낳는 도구라니? 말이면 다야? 날 사랑한다면 내 씨를 싹 틔우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그게 여자야? 돌부처지. 난 돌부처랑 결혼한 기억 없으니까 빨리 아이 가져. 임신은 체질 문제지 사랑이랑 상관없어. 사랑한다고 아이가 생기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지. 금슬이 좋은 부부는 아이가 잘만 생기더라. 아이가 잘 생기니까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하는 거야. 넌 엉덩이랑 골반이 커서 금방 아이 생기고 애셋은 거뜬히 낳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잖아. 애도 못 낳는 불임녀가 지 병을 속이고 나랑 결혼한 건 사기 행위야. 지가 불량품이면 불량품이라고 이마에 매직펜으로 크게 써놓고 다녀야지. 왜 멀쩡한 척 쇼하면서 날 꼬시고 나랑 결혼했어? 내가 언제 널 꼬셨니? 네가 먼저 나한테 접근하고 결혼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 그땐 빨리 아이 낳고 싶은 욕심에 좀 서둘렀을 뿐. 정말 네가 좋아서 널 꼬신 건 아니야. 엄마는 엄마 친구네 딸이 좋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지잡대 나온 여자라 머리 나쁠 것 같아서 내가 거절했어. 넌 그래도 인서울대 나왔고 나랑 같은 직장 다녔으니까 내 아이를 낳아주기에 적합한 여자라고 생각했지. 근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우리 엄마 멘탈이 붕괴하려고 하잖아. 자기 엄마 멘탈만 중요하고 내 멘탈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도 니들 두 모자한테 멘탈이 탈탈 털려 머리가 잘못되기 일보 직전이야. 임신은 두 사람 일인데 왜 니들은 나만 물고 늘어지고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드는지 기가 빨려? 불임 검사도 나만 하고 넌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지. 장난해. 우리 집에는 불임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우리 집에도 아이 못 낳는 사람 없어. 남자 불임도 많은데 지는 검사도 안 하고 나만 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애가 욕심나면 불임치료 말 꺼내기 전에 불임검사나 받아. 보자 하니까 이게 사람 한계를 건드리네. 결정했어. 2번 다시 너랑 부부관계 안 할 거야. 뭐라고? 날 무정자증이라고 하는 여자랑 더 이상 아이 못 만들어. 내 아이 만들려자 따로 찾을 거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유치원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치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오늘 저녁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지 마. 집에 안 오면 어디 갈 건데? 내 아이를 낳아주려자 찾아갈 거야. 미쳤구나? 날 미치게 만든 사람한테서 미쳤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저는 결혼 1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했고, 결혼 후 전업주부가 돼서 육아 살림에만 전념해달라는 남편의 요구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맘만 먹으면 쉽게 될 줄 알았던 임신은 1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제 얼굴만 보면 아이 타령을 하는 바람에 하루하루가 얼음판이었습니다. 자기는 불임검사도 하지 않은 주제의절 불량품이라고 태연하게 말하던 인간이 급기야는 다른 여자를 찾아서 아이를 낳겠다는 말을 하는 단계에까지 왔고,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은 거의 매일 저녁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이대로 우리 결혼은 파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살던 한 달 뒤에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친구네 아기 돌잔치에 갔다가 귀가했는데 집에는 모르는 여자랑 남편이 부부처럼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저랑 달리 그 인간은 뻔뻔한 얼굴로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면 온다고 전화라도 하고 와야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해. 지금 그게 중요해. 저 여자는 누구야? 보면 몰라? 내 아이를 낳아주려자야. 돌았구나. 내가 말했지. 불량품인 너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리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몇 번 잡았는데 궁합도 좋아서 이 여자라면 짧은 시간 내에 내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 데리고 왔어. 오늘 임신되기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분위기 잡고 한번 도전해보려고. 도전하고 싶으면 밖에서 할 것이지 왜 집에 끌어들여서 연병이야? 넌 유부남이고 여긴 우리 집이란 거 몰라? 내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야 네가 다 포기하고 집에서 나갈 거 아니야. 백문불여일견이라고 네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효과가 있지. 엄마도 우리 이혼을 대찬성했으니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소용없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잘못을 빈다고. 지랄도 풍년이다. 난 우수한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여자라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나와 우리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여자가 최고인데 넌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나랑 우리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니까 우릴 원망하지 마. 쓰레기 보고 왜 쓰레기냐고 원망하는 사람 봤어?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기억해, 네가 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버리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랑 1분도 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나갈게. 내 짐은 내일 언니랑 동생 데리고 가서 다 가져올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놔. 널 버리고 내 아이를 낳아주려자랑 결혼할 수 있다면 그깟 위자료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안 돼. 30만 원 정도 주면 되지? 장난해. 동그라미가 2개나 적잖아. 이런 미친놈 아이를 낳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끝까지 주둥이만 살아서 까불지? 그렇게 반항만 하니까 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야. 니놈한테 사랑 안 받아도 되니까 위자료나 입금해.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년. 돈이라면 벌벌 떠는 야비하고 비굴한 놈. 널 버리고 반드시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결국 전 그 두 연놈한테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기세등등해서 불임녀는 나가라고 소리 지르던 놈과 곁에서 비웃으며 절 흘겨보던 내연녀의 모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 큰 상처였습니다. 다신 그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다신 행복하게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한테도 선하고 좋은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혼한 지 2년 만에 전 재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와 2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5년 흐른 어느 날, 전 남편한테서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5년 후. 난데 기억하지? 갑자기 왜 연락질이야? 세월 참 빠르지 않아?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5년이 훌쩍 지난 것 같잖아.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5년 전에는 불임인 너를 그런 식으로 버려서 미안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땐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더라. 아이를 못 낳는 게 네 탓도 아닌데. 너무 널 몰아붙이고 잔인하게 버린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어. 네가 사과한다고 내 분노가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사과하지 마. 그리고 나 불임 아니거든.
너랑 이혼하고 재혼해서 쌍둥이 낳고 잘만 살고 있으니까 자꾸 부림부림 그러지 마. 짜증나. 벌써 재혼했어. 쌍둥이가 딸린 남자랑. 자기가 불임이니까 애 딸린 남자랑 결혼했구나? 이해는 하지만 남의 새끼를 하나도 아닌 둘을 어떻게 키우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 지랄도 풍년이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들이니까 오지랖 그만 부리고 꺼져. 너가 애를 낳았다고. 넌 불임인데 어떻게 애를 낳았단 말이야? 역시 불임 치료했구나? 내가 하라고 할 땐 꿈쩍도 안 하더니 딴 놈을 위해서는 하기로 했나 봐. 하긴 또다시 불임이라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겠지. 5년이 지나도 그 돌머리는 여전하구나. 불임치료 따위를 안 해도 결혼하자마자 금방 임신했거든. 나랑은 1년 동안이나 임신 못했잖아. 그건 네가 무정자증이기 때문이겠지. 말도 안 돼. 내가 무정자증이면 내 아이는 뭐야? 너한테 아이 있니? 5년 전 그때 그 여자가 나왔어?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자가 임신했고 아들 낳았어. 근데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이혼하고 애도 버리고 가버렸어, 미친년. 세상에 새끼를 버리는 년이 인간이니? 짐승도 지 새끼는 안 버리겠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네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이니? 넌 불임이니까 내 아이를 같이 키우자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지. 설사 내가 불임이라고 해도 네 아이를 키울 생각은 1도 없거든.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싫어서 이혼한 건 아니잖아. 네가 집에 딴 년을 데리고 와서 날 내쫓을 때부터 모든 건 다 끝났어. 회사에서 잘리고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어린애까지 돌보려니까 앞이 캄캄해서 날 찾은 놈을 왜 내가 걷어주고 같이 육아해줘야 한단 말이야? 난 지금 내 남편이랑 내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언감생심 나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마. 내가 회사에서 잘린 건 어떻게 알았어? 결혼 전에 같은 회사 다녔는데 그 회사에 지인 하나 없겠어? 사치가 심한 와이프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가상화폐를 시작했는데 폭망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에 손대려다가 들켜서 잘렸다며? 멍청한 놈이 지가 등신이라고 인증했네. 운이 나빴을 뿐이야? 다른 놈들도 다 그렇게 먹고 사는데 나만 재수없이 들킨 거야?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우겨. 나랑 뭔 상관이야. 정말 나랑 재결합할 생각 없어? 지 주제를 알아야지. 네 주제에 언감생심 나랑 재혼할 꿈을 꾸니. 잘난 내 남편을 두고 너한테 왜 가니? 어이가 없다.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월세를 못 내서고 쫓겨나게 생겼어 나. 5년 전에 너한테 위자료 줬잖아. 그거 절반만 융통해주면 안 돼? 싫은데 내가 왜?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잖아. 기분 더러우니까 옛날 말 하지 마. 나는 그렇다 쳐도 애는 무슨 죄야.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과연 네가 애비일까?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럼 난 이 아이를 안 키워도 되지? 할 말이 없다 쓰레기 같은 인간. 5년 전보다 단 1mm도 성장이 없는 불쌍한 인간. 너한테 당한 모욕과 상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에 생생해서 화가 나서 뒤져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 그래도 애는 죄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살아서 애 키워. 나 혼자는 키울 자신이 없어. 내 아이인지도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떻게 키워? 제발 부탁인데 이혼하고 나한테 와주면 안 돼. 너 말고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들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네 엄마 있잖아. 우리 엄마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와이프랑 피 터지게 싸우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응급실로 가던 길에서 숨을 거두셨어. 기가 하늘을 찌르던 호랑이 노인네도 새며느리한테는 기가 밀렸나 보네. 그 정도로 그 여자 기가 장난이 아니었어. 나 같은 건 아예 상대도 안 되고. 우리 엄마도 매번 그 여자한테 지는 게 분해서 제대로 드시지도 자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으니까 말 다 했지.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신 것도 다 그 여자 탓이잖아. 이혼도 안 한 아들한테 내연녀를 붙여주더니 천벌을 받은 거지. 자기가 직접 찾은 며느리한테 당하고 살았으니 그 성격에 얼마나 천불이 났으면 뇌출혈이 왔을까. 고약한 시모의 시원한 말로라고 봐도 되겠지. 뭔 말을 그따위로 해. 고인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죽으면 모든 게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가 10번 죽어도 난 네 엄마를 용서할 생각 없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듣기 싫으면 꺼져. 우리 같이 살 때는 좋았잖아. 아이 만들겠다고 매일 밤 뜨겁게 사랑했잖아. 기분 더러우니까 주둥이 다물어. 너랑 산 1년은 내 인생의 최대 오점이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감사한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쓰레기 같은 네가 날 쓰레기처럼 버려준 거야. 너한테 버림받고 난 꼭 행복해지려고 죽을 만큼 노력했어. 그 덕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 낳고 부러운 거 없이 잘 살고 있어. 네가 쓰레기라 정말 고마워. 정말 날 버릴 거야? 내가 나쁜 생각이라도 해서 세상을 하직해도 괜찮겠어. 난 네가 지옥에 빠지는 거 구경할 자신이 있는 여자야. 근데 떨어지려면 너 혼자 떨어져.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까지 같이 걷어가지 말고. 내가 죽으면 애도 죽어야지 그럼 쓰레기처럼 버려. 애를 봐서라도 날 좀 도와주라. 너도 애 둘 키우는 엄마잖아. 못 키우면 애는 시설에 맡겨. 맡아서 키워주는 곳 있어? 나도 보호자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가?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어른을 받아주는 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부터 생각나는데? 내 나이 아직 40도 안 됐는데 요양원에 가라고. 요양원은 뭐 아무나 가는 곳인 줄 알아? 거기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어.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 지인도 없는 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징징대는 소리에 두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제발 날 무시하지 말아줘. 사랑해 지연아. 사랑이 다 얼어 죽었네 미친놈. 그 후 전 남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전 남편의 사촌 누나한테 들은 데 의하면 전 남편은 결국 아이와 친자 검사를 했고 친자가 아니란 게 밝혀지자 아이를 시설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4년을 핏줄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도 아들도 쓰레기처럼 버리는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지요. 그렇게 아이 타령을 하더니 결국엔 알바하면서 혼자 살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왜 전화를 안 받니? 새벽부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잔다고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 자고 있었어? 무슨 해가 중천에 떠요? 어머니 잠꼬대 하세요? 밖은 아직 어두컴컴한데요? 여름에는 6시면 날이 훤하잖아. 하지만 지금은 동지섣달 한겨울이잖아요. 아침에는 날도 어둡고 추워서 전 항상 7시 돼야 일어납니다. 세상에 아침 7시 돼서야 일어나는 주부는 세상 천지에 너밖에 없겠다. 하도 능력 좋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그렇게 게을러 터져서 입에 풀칠도 못하고 굶어 죽은 지 오래겠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스스로 제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무슨 수로 지 주둥이에 풀칠을 한단 말이야? 입에 풀칠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말씀드렸잖아요. 전 유튜버라고요. 제 한 몸은 가뿐히 책임지고 살고 있으니까 제발 좀 무시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실 때마다 저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불쾌하단 거야? 기가 막혀서 원. 요즘 유튜버 아닌 사람도 있니? 개나 소나 다 유튜버라고 까불고 있는데 그것도 직업이니? 말이 좋아 유튜버지 집앞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다 아마.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전 먹고 살만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난 눈에 흙이 들어가고 목이 칼이 들어가도 그 말을 안 믿거든. 너 같은 게 유튜브에서 먹고 살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겠다. 어머니가 믿던 안 믿던 이젠 그리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전 그냥 제 갈 길만 가면 되니까요. 유튜브란 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반면에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의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니? 남들은 실패하는데 넌 성공했다 뭐 그런 뜻이야? 시애미한테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들 앞에서는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여왕 노릇을 하려고 할지 안 봐도 훤하다. 난 절대 네가 내 아들을 쥐고 흔드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니들이랑 합가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여? 아침부터 연락하신 이유가 합가 때문이었어요? 합가 안 할 거면 내 아들 나한테 돌려줘. 사람이 물건도 아닌데 뭘 어떻게 돌려줘요?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가에 동의하란 뜻이야. 내 최애인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괴로워하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살면서 우리 아들을 지켜줄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성인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간섭이 너무 심하세요, 어머니. 네가 내 아들 내조를 제대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서겠니?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네가 아내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전 나름대로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들을 괴롭힌 게 최선을 다한 거니? 제가 뭘 어떻게 괴롭혔다고 그러세요? 이거 봐, 이거. 반성하긴커녕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걸 보라고? 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명부 최고 어른인 내가 가서 기강을 바로잡을 거야. 어머니는 역시 잠꼬대 하시는 게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꿈속에서 대왕대비마마 역을 맡고 계셔요? 뭔 기강을 바로잡아요? 전 어머니한테 잡힐 것 하나도 없는데요? 네가 잘못이 없어? 네가 저지른 악행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어. 무슨 악행요? 그 사람이 또 어머니한테 제 뒷담화를 했어요? 안 되니? 아들이 애미한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야? 유튜브 좀 한답시고 집안일은 우리 아들한테 다 맡기고 귀찮은 동영상 편집까지 우리 아들더러 하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착한 우리 아들은 새벽까지 동영상 편집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출근해서 졸다가 실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승진도 못하고 연봉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재수 없는 여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유튜브 편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물론 바쁠 때 어머니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자막도 센스 없게 달고 영상도 어설프게 편집해서 딱 2번 도움받은 후부터는 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진 못하는 건 그 사람의 업무 능력 문제지 저랑 상관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애가 기가 죽어서 업무 능력이 성장하지 않는단 것도 몰라? 엄마들은 원래 다들 고슴도치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식을 봐야죠. 어머니 아들이 몇 근짜리인지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아들이 무능하단 뜻이야?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했고 내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는 아이였어? 순종적인 거랑 능력은 정비례하지 않죠. 그 사람이 지금처럼 스트레스에 나약한 게 사실은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닌가요? 뭐라고? 작은 일 하나도 다 엄마랑 상의해야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잘못해도 오냐오냐 하는 엄마랑 달리 사회는 냉정하고 철저하니까. 유리 멘탈이 아주 조금만 충격에도 와장창 깨지기 마련이지요. 내 아들이 왜 나약하니? 말이면 단 줄 알아? 함부로 내 아들을 저주하지 마. 네가 그렇게 기가 세고 내 아들을 쥐락펴락하니까 걔가 쓸쓸하고 허전해서 나한테 온 거 아니야. 그 사람 어머니 댁에 갔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한테 도망 왔겠니? 밤중에 헐레벌떡 나한테 온 우리 아들을 보고 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감히 너 같은 게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니? 난 내 아들이 너한테 상처받고 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꼴은 절대 못 봐. 내 나이 40살에 네 시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운 내 아들이 마누라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꼴은 못 본다고. 어머니 기분은 이해하지만 오해세요. 저 그 사람을 괴롭힌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아들은 네가 무섭다고 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늙어서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제가 뭘 어쨌다고 자꾸 의미불명하게 절 잡으세요? 어머니가 젊어서 남편 잃고 고생하신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어머니의 불행을 저한테서 보상받으려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무슨 여자가 어쩜 이렇게 냉혈일 수가 있니? 너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난 너 같은 여자가 내 아들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꼴 못 봐. 이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사람더러 집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제 전화를 안 받아서요. 우리 아들은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화할 필요 없어. 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지. 그 사람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혹시 이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기생충은 숙주를 잃고 밖에서 노숙할지도 모르니까. 겁먹고 우리 아들을 잡으려고 발악하는 거야? 전 엄연히 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생충이 웬 말이에요? 유튜버가 일이니? 일이 아닌 뭐예요? 열심히 작업해서 수익이 나오면 일 아닌가요? 그래봤자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밖에 안 되잖니? 유튜브로 큰돈 벌 수 있다면 너도 나도 다 유튜브 하지 누가 회사 다니니? 일이란 열심히 뛰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걸 놓고 하는 말이야. 더구나 네 유튜브 채널은 이제 우리 아들 거로 됐는데 네가 무슨 수로 돈 번단 말이야?
그건 또 무슨 개소리예요? 시애미 말을 개소리라고 하니? 싸가지 없는 건 둘째가라면 서운할련? 우리 아들이 유튜브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했으니까 그 채널은 위자료로 우리 아들한테 양도해. 너 같은 여자랑 같이 살아준다고 불면증까지 왔으니까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잖니. 그 사람이 그 채널을 가져가서 뭐 해요? 돈 떨어지는 돈 남으니까 흔들어서 돈 주어야지. 동영상 하나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시니까. 돈나무만 흔들면 돈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겠죠. 너도 할 수 있는 걸 우리 아들이라고 못할까봐. 근거 없이 사람 깔보지 마. 그거 은근히 재수없는 짓이거든. 그 채널은 제가 3년 전부터 제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온 채널이에요.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훔쳐갈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시끄럽고 넌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기나 해. 네 물건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가져가. 정말요? 그래도 돼요? 거지 같은 네 물건들은 다 필요 없다고 했잖니. 그럼 세탁기, 냉장고, TV, 소파, 식세기까지 몽땅 다 제가 가져가야겠네요. 뭐 그거를 네가 다 가져가니? 제 물건들은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 집안의 거의 대부분 물건들이 다 제가 장만한 거거든요. 그 말을 내가 믿을 줄 알았니? 어머니가 믿던 말던 사실이 그래요. 집도 제가 결혼 전에 계약한 거고 그 사람은 그냥 몸만 들어왔으니까 몸만 나가면 되겠네요. 그 사람 물건은 착불로 어머니 댁으로 보내줄 테니까 법원에 나오기나 하라고 전해주세요. 좋으시겠어요. 이제부터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랑 같이 살게 돼서요. 직업은 없고 식성은 좋지만 어머니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기꺼이 먹여 살릴 수 있으시죠? 직업이 없다니? 우리 아들이 백수란 말이니? 못 들으셨어요? 콩할 만한 일도 다 어머니한테 고자질하는 사람이니까. 직장 그만두자마자 어머니한테 말했는 줄 알았는데. 창피한 건 알아서 그건 또 비밀로 했나 봐요?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실망하고 걱정할까봐 차마 얘기하지 못한 거겠지.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을 다 그만뒀을까? 그 거리 애미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다고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마누라라고 있어봤자 남편이 백수라고 봐가지만 빡빡 긁었을 게 뻔한데 걔가 마음 붙일 곳이 어디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아들을 어머니가 다시 데려가서 맘껏 사랑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긴 해도 이혼은 니들 부부 문제인데 우리 둘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제 연락을 무시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아들 부를게.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넌 무슨 이혼이 그리 쉽니? 난 이혼할 생각 없어.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내 채널 비번을 바꿔버리고 어머니 댁으로 쪼르르 피난 갔니? 그건 당신이 요즘 날 너무 무시하니까. 나름대로 반항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이혼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무시했단 말이야? 상의도 없이 멋대로 직장 그만둔 사람을 반년이나 먹여 살려준 게 무시한 거야? 당신 채널은 구독자가 몇만 명이나 되는데 내 채널은 반년이 지나도 구독자가 40명도 안 돼서 충격받았단 말이야. 당신은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만 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직장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안 돼서 창피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자존감이 갈기갈기 찢어졌어. 왜 당신이 하면 잘 되는 유튜브가 내가 하면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심지어 당신은 설렁설렁하지만 난 잠도 안 자고 목숨 거는데 왜 안 되냐고. 내가 설렁설렁한다고 누가 그래? 그 어떤 분야든 설렁설렁해서 성공하는 사람 봤어? 나도 목숨 걸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남이 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보면 불쾌하지. 자기는 왜 안 되냐고 물었어? 내가 몇 번이나 조언해줬는데? 내 말을 약으로 안 듣고 잔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생각 못하니? 편집도 대충 자막도 대충 센스도 없고 되는 대로 막 찍고 막 올리는데 누가 봐줄 거라고 생각해? 자기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자기가 머리가 안 돼서 채널이 성장하지 않는단 건 모르고 장비 탓을 하면서 비싼 장비를 나 몰래 사들이는 바람에 빚만 1,000만 원 짊어지고 그런 머리로 무슨 유튜브를 한다고 나대니? 구독자들이 그렇게 우스워? 비싼 장비로 대충 찍어서 올리면 다들 재밌다고 봐주고 좋아요 눌러줄 줄 알았어? 초등생도 아니고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1,000만 원 빚진 건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 빚 갚으라는 독촉장 날라온 거 봤어? 아니 왜 함부로 남의 편지를 열어보고 그러냐고. 부부인데 좀 보면 뭐 어때?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랑 둘이 다 썼는데 빚은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나도 성공하고 싶었어. 그래서 비싼 장비도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결국 실패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불면증까지 왔고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야. 성공한 당신이랑 같이 살면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살려고 피나났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쭉 거기서 살라고 하잖아. 난 내가 여기 와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유튜브 채널 선물해주고 날 데리러 올 줄 알았어. 네가 애니 철이 없는 거야 아님 멍청한 거야? 유튜브 주인이 바뀌면 귀신같이 알아채는 게 구독자분들이야. 채널을 선물 받으면 운영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아들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마. 불쌍한 우리 아들. 널 대체 어쩌면 좋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기죽지 마. 그깟 유튜브 그거 쟤한테 넘겨줘. 그딴 거 해봤자 머리만 아파. 네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회사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을 거니까 땀 흘려서 일해. 아니 난 출근하기 싫어.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일하는 거 아주 진저리가 나. 난 그냥 유튜브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유튜브가 편하고 쉽게 벌어먹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넌. 내 아들한테 너너거리지 마. 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인간을 대신 가르쳐주겠다고 하는데 방해를 하세요? 우리 아들로도 부족해서 나까지 싸잡아서 욕할 태세니? 아 그래요. 멍청한 모자랑 굳이 말싸움할 필요 있나요? 그냥 갈라서면 끝인 일인걸. 변호사 찾을 거니까 연락 기다려. 지금 당장 애를 집으로 보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어머니가 끼고 사세요. 니들 일은 니들끼리 니네 집에서 얼굴 보고 해결해. 카톡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짓는 건 아닌 것 같다. 왜요? 백수성인 아들은 부담되세요? 앞으로 저한테 생활비 못 받을 걱정을 하니까 머리 아픈가요? 더 좋은데 취업시키면 되는 일인데 어머니 아들한테 그렇게도 자신이 없어요? 정말이야. 엄마도 날 안 믿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남자한테 이혼은 아무런 득도 없기 때문이야. 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싹싹 빌어. 엄마가 나보고 집에 오라고 했잖아. 내가 집에 오면 제가 잘못했다고 빌고들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꽁지 빠진 새처럼 다시 머리 숙이고 집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마마보이 놈이 지 엄마 말만 듣고 집에서 나갔단 말이야? 이번 일을 꾸미고 실행시킨 사람이 어머니세요? 본인 손으로 직접 아들의 이혼을 성사시켜서 참 뿌듯하시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전 이제 남남이 돼줄 테니까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사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보다 잘났으니까 살짝 기를 죽이고 싶었을 뿐이야. 절대 이혼시킬 생각은 없었으니까 이혼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아다오. 아니요, 전 이혼해야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남자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어머니랑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기생충 같은 그쪽 모자의 숙주로 살 순 없는 일이니까 다 끝내려고요. 넌 뭘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알았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끝까지 마마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꼴이란. 집에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줄 거야. 네 집만 빼서 니네 집으로 보내주고 내 물건은 우리 친정으로 다 가져가고 집은 해약할 거야. 어떻게 엄마? 나 이대로 이혼당해야 돼. 빨리 가서 싹싹 빌란 말 못 들었어? 그 후 반시간도 안 돼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댔고 전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고 저희는 남남이 됐습니다. 남편이 여러모로 불안해 보여서 아이를 갖지 않은 게 불행 중에 다행이겠지요. 이혼 후에도 남편은 유튜브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동영상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구독자 수는 60명에 그쳐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겠지요.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전시모는 결국 청소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됐고 칠순을 바라보는 연세의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랑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면 전 그야말로 호구겠지요. 물론 전 지금도 유튜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수술 무사히 잘 끝냈어. 나랑 상관 있어? 우린 부부인데 상관이 없어? 난 가슴 절제 수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감히 남편이 내 말을 무시하고 양쪽 가슴을 다 절제한 여자는 내 와이프 될 자격이 없어. 절제하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는데 어떡해? 나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단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난 내 와이프가 가슴도 없는 아저씨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 뭐? 아저씨? 가슴도 없는데 아저씨지 그럼 아줌마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한데 당신은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가슴도 없는 여자가 여자야. 난 여자도 남자도 아닌 괴물이랑 같이 살 자신 없어. 가슴을 잃었다는 자격지심에 하루 종일 나만 보면 들들들 볶으면서 우울증 타령하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입이 터지도록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음식을 주둥이에 쑤셔 넣으면서 홈쇼핑 보며 허송세월하는 꼴은 못 봐. 난 회사 다니고 있는데 홈쇼핑 보면서 허송세월한단 건 무슨 억지야? 곧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와서 직장 그만둘게 눈에 훤하거든. 말도 안 되는 망상하면서 사실도 아닌 허상으로 사람을 공격하니까 재밌어? 수술 상처도 서서히 마취가 풀려서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게 해야겠어? 이혼하자? 뭐라고? 난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는 여자랑 같이 살기 싫어. 애를 왜 못 낳아? 내가 유방절제술을 했지 자궁절제술을 했니? 가슴이 없으면 애가 잘 안 생긴다고 들었어. 애들도 가슴이 없는 여자는 부실해 보이니까 엄마로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왜 말이 안 돼? 설사 어찌어찌 애가 생겼다고 해도 수유는 어떻게 할 거야? 요즘은 분유도 잘 나오잖아. 말이 좋아 분유지 그냥 소저 자냐? 사람이 사람 젖을 먹고 커야지 소저지 웬 말이냐고. 난 모유 외엔 아무것도 인정 못해. 내 아이한테 모유도 못 먹이는 여자는 내 와이프로 인정할 생각 없어.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구나? 내가 잔인한 게 아니라 가슴을 절제한 현실이 잔혹한 거야. 난 남자랑 살 수 없으니까 이혼하자. 그래, 그렇게 해. 나도 이 정도로 날 디스하고 상처 주는 남자랑 더 이상 같이 살 자신 없으니까 이혼해. 그럼 언제 법원에 갈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퇴원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돼. 그렇게나 오래? 나랑 이혼 못해서 환장했어? 이혼하면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여자도 아닌 여자랑 같이 살기 싫다 딱 그것밖에 없어. 내 남편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이라니? 가슴을 절제한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만약 고환암에라도 걸려서 고환을 전부 드러냈다고 해봐. 긴긴 인생 네가 과연 나랑 같이 살 수 있을까? 부부는 원래 동고동락해야 하는 존재 아니야? 고난이 닥쳤다고 배우자를 배신하면 그게 부부니? 난 한 번도 너한테 시련이 닥치게 되면 널 버리겠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지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을 못할까? 퇴원하면 집에 오지 마. 네 물건들은 처가로 다 보낼게. 장인어른 장모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기절하겠다? 잘 살라고 혼수 잔뜩 해서 시집 보냈는데? 양쪽 가슴을 절제한 상태로 다시 친정으로 쫓겨온 못난 딸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 인간 쓰레기인 너랑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상처받느니. 친정에 돌아와서 몸도 마음도 치유하고 다시 씩씩하게 살길 바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버려줘서 고맙다. 너 같은 쓰레기를 인간으로 생각하고 평생 같이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니까. 가슴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 주둥이만 나불거리네. 그 꼴로 다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는 글러먹었고 평생 그렇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비참한 여자. 신한테도 나한테도 버림받은 네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온다야. 추악한 악어의 눈물. 2년 동안 날 위해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무임금 내 가정부로 살아줘서 고맙다.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지 지켜볼게. 잠시 후 죄송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못할 것 같아요. 왜 수술 실패했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는데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겠다네요. 뭐야, 방금 수술 끝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놈 그거 제정신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가슴을 절제한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고 퇴원하면 바로 이혼하고 친정으로 가라네요. 그놈이 정말 그런 독한 말을 했단 말이야?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어머니 잘못 아니니까 사과하지 마세요. 전 그냥 한없이 슬퍼서 어머니한테 연락한 거예요. 내가 그놈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해도 이젠 제가 싫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와 남남이 된다는 게 슬퍼서 연락드렸어요. 그동안 제 어머니가 돼줘서 고마웠어요. 아니다, 내가 더 고맙지.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전화도 자주 주고 같이 쇼핑하고 같이 밥 먹고 너랑 놀면서 즐거웠고 행복했어. 2년 동안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 돼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게 돼서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네요. 마치 풀린 가슴이 아픈지 아님 슬픔에 젖은 마음이 아픈지 구별이 안 돼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란다. 행복한 시절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굳세게 아픔을 딛고 서면 언젠가는 다시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66년을 산 내 말을 믿어. 넌 반드시 내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나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끝까지 저한테 힘을 주신 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난 세상에서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시모랑 시모를 친정엄마로 생각하는 년들이 제일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 내가 좀 잘해주는 척했더니 날 무슨지 친정엄마로 보는 건지 뭔지. 감히 나한테 내 아들 흉을 다 보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뭐야, 현주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내 흉을 봤어? 그래 지가 무슨 세상 불쌍한 여자나 되는 것처럼 질질 짜는 꼴이란. 내 아들이 지를 버렸으면 버린 이유가 있지. 뭔 불만이 있다고 시애미한테 고자질은 고자질이냐고. 그런 재수 없는 여자는 하루빨리 차버려야 돼. 부실한 그 몸에서 내 손주가 태어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 아기한테는 엄마의 가슴이 전부인데 그 전부인 가슴이 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탐내고 자빠졌어? 나도 거부감이 들긴 했어도 버릴 생각까진 못했는데 엄마가 지금 당장 버리는 게 좋다고 조언해준 덕에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 말 뻔했잖아. 엄마만 아니었다면 나 아마 동정심으로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살았을 거야. 말도 안 돼.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불량품은 버리고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손주 낳아야지. 네가 신도 아니고 뭐하러 동정심으로 그런 부실한 여자랑 같이 사니? 역시 그렇지? 근데 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지? 걱정하지 마. 그 여자는 가슴 절제 수술도 안 했고 현주보다 5살이나 어려서 금방 임신할 수 있을 거야. 난자가 싱싱해서 분명 엄마한테 아들 손주 낳을 드릴 수 있어. 아들 낳아서 모유로 키우면 최고지? 엄마 혹시 두 번째 며느리한테도 못된 시어머니 될 건 아니지? 세상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모는 없어. 그래도 이번에 만나는 여자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니까 진심으로 대해줘. 현주한테 하던 것처럼 겉으로만 좋은 시모인 척하지 말고. 나도 이젠 착한 시모인 척 쇼하는 거 지쳤고 지겨워. 이번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시어머니 모습으로 살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가짜 얼굴로 살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막 엄청난 시집살이는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 알지?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집살이 당하면 다 도망가 버려.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면 난 무조건 와이프 편들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런 미친놈. 애미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자는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그래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여자는 지수 하나밖에 없어. 지혜비 닮아서 쓸데없이 순해보란 말이야. 아빠랑 난 다르지. 아빠는 평생 엄마만 바라보면서 살지만 난 2, 3년 주기로 여자를 바꾸면서 살아왔잖아. 새 여자랑도 몇 년 뒤에 또 이혼할 생각이야? 이번엔 아니야. 평생 같이 살 거야. 지랄하고 있네. 현주랑 결혼할 때도 평생 같이 살고 싶으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눈물 콧물 짠 거 다 잊었어? 내 아들이 딴 년이 좋다고 울고불고 할 때 이 애미맘이 어땠는지 가늠은 해놨니?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현주를 버리고 다시 엄마한테 왔잖아. 여자는 바꿔도 엄마는 절대 안 바꿀 거야 나. 그 말은 기분 좋네. 나한테 영원한 여자는 엄마뿐이야. 현주년이 네 바람 눈치 안 채게 조심해. 그년이 알면 변호사 찾고 위자료 받겠다고 난리 할 거다. 지금까지 눈치 못 채게 잘해왔잖아. 걱정할 거 없어. 며칠 후 퇴원했어? 했어. 퇴원했으면 했다고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난 법원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하루빨리 나랑 이혼하고 딴 년이랑 재혼하려고? 뭐 딴 년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넘겨짚지 마라. 내가 너랑 하루 이틀 같이 살았니? 아무리 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맘에 안 든다고 해도 수술 직후에 날 버릴 정도로 독한 놈은 아니었어 너. 네가 그렇게 잔인한 게 날 버린 데에는 분명 다른 원인이 있겠다는 감이 왔고 그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자인 것 같더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널 버리라고 시킨 사람은 우리 엄마야. 뭐? 어머니가 날 버리라고 했다고. 어머니 지금까지 나랑 사이 좋았고 내가 수술한 후에도 날 위로해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날 버리라고 종용했다고. 정말 그렇게 우리 엄마를 믿었어. 무슨 뜻이야? 어머니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날 딸처럼 대해주셨고 그 과정에 거짓말은 없었어. 우리 엄마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야. 친구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남편한테도 너한테도 다 명연기를 펼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상대하는 사람은 오직 아들인 나밖에 없어. 오직 내 앞에서 우리 엄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하게 사시는 분이지. 대체 왜 그랬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니까. 뭐라고? 온화하고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남편한테 평생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너한테는 선물과 용돈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시부모님한테는 사랑과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한테는 관심과 신임을 얻게 되니까. 평생 연기를 하면서 그 연기가 가져다 준 것들을 즐기면서 사셨지. 비록 배우는 못 됐지만 그 어떤 배우 못지 않은 성공을 거둔 분이 내 엄마야.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 아니니? 미쳤구나? 너도 네 애미도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 엄마도 끝까지 너한테 충격 안 주고 좋은 고부 관계로 살려고 했어. 근데 네가 가슴을 절제하는 바람에 우리 엄마 인내력이 폭발해버렸잖아. 2년 동안 애도 못 가진 여자가 이젠 가슴까지 절제했는데 좋아할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 엄마의 한계를 건드린 건 너야. 나도 유방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야. 어쨌든 자기 몸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한 건 맞잖아. 이젠 다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혼하고 싶니? 그렇다고 했잖아. 그럼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부터 입금해. 재산분할은 몰라도 위자료는 뭔 개소리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 아니 난 몰라. 전혀 몰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 오빠가 움직여줬어. 돈 주고 사람 사서 날 뒷조사했단 말이야? 아니 돈까지 쓸 필요도 없이 아주 쉽게 모든 증거를 다 손에 넣었어. 네가 출근한 사이에 우리 오빠가 우리 집에 가서 거실과 침실에 카메라 설치해놨거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지 않니? 카메라란 건 참 좋은 물건이란 말이야. 겨우 몇만 원 투자하고 몇 천만 원 벌게 생겼잖아. 너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신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다행이다. 네 엄마한테 전해줘. 음흉한 본 모습 재밌다고.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니들을 부셔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난 절대 위자료 안 주니까 꿈깨. 초등생이니 무조건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변호사를 통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넌 뭘로 싸울 거니? 엄마한테 일단 물어보겠지만 절대 순순히 이혼 안 해줄 거야. 긴장해서 머리가 잘못 돌아가는가. 순순히 이혼 안 해줄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야. 어쨌든 난 돈은 못 줘. 기어이 날 화나게 하네. 다음 날.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뭔 개수작을 부렸길래 나밖에 모르던 내 남편이 나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숙 씨. 뭐야? 절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겉으로 좋은 CM이 인척쇼하고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년 동안 명연기를 펼쳐주셨으니까 상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마지막으로 정숙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매운 닭발은 사드릴 수 있는데. 내가 연기를 좀 한 건 맞지만 모든 게 연기는 아니야. 네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줄 때 좋아한 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어? 내가 아플 때 네가 간병해줘서 편하고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뒤에서는 절 벌레처럼 싫어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와서 그걸 알아서 뭐하게. 나중을 위해서 참고하고 싶어서요. 가슴도 없는 그 몸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겠어?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니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줄 남자는 이 세상에 없어. 넌 여자도 아니니까. 정숙 씨도 여자면서 그렇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니까 좋아요? 혹시 사이코패스세요? 사이코패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내 거짓말에 휘둘려서 울고 웃는 걸 보면 희열이 느껴져. 그 애미의 그 아들이군요.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들이랑 인연을 끊게 돼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나도 너한테 착한 CM이 인척하는 거 슬슬 짜증이 났는데 이혼한다니 속이 시원하다. 근데 왜 우리 아들한테 위자료 청구하고 내 남편까지 끌어들이냐고 이 미친년아. 내 아들을 꼬시더니 이젠 내 남편까지 꼬실 생각이야.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날 이혼시키고 내가 숨 넘어가는 꼴을 보고 싶었니?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으면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수 있죠?
아버님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왜 제 몸에서 찾아요? 평생 연기하면서 산 정숙 씨가 끔찍해서 이혼하려고 한다는 걸 그렇게 모르시겠어요? 네가 다 말했니? 내가 평생 연기하면서 살았다고? 아버님한테 이혼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이혼 사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죠. 뭘 대체 어떻게 말했단 말이야? 제가 유방암 수술을 받자마자 남편 놈이지 애미 말에 따라 저한테 이혼 말을 꺼냈고, 알고 보니 애미의 공인아의 내연녀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쪽이 아들 하나를 제외한 모두한테 연기하면서 가짜 얼굴로 살았단 것도 다 폭로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집에서 내쫓은 거였어? 나 그 사람이랑 35년을 같이 살면서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 눈에서는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분노의 용암이 이글거리는 것 같았어.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이혼당하면 네가 날 먹여 살릴 거야? 제가 왜요? 진짜 웃기는 할망구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랑 같이 살면 되지 왜 저한테 기대세요? 근데 그 내연녀가 과연 그쪽 아들이랑 결혼해주고 그쪽 같은 마귀 할멈이랑 같이 살아줄까? 니들의 본성이 훤히 보이는 카톡 내역을 보여줬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던데. 너 설마 그 여자를 만났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쪽 모자의 정체를 밝혀줘야 할 거 아니야? 니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거든요. 유부남 주제에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까지 약속하고 그쪽은 아들이 종이로 불을 가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 애미의 그 아들. 둘 다 멍청해서는 네가 결국 나랑 내 아들 인생을 쌍으로 망쳤단 말이지? 니들 인생을 그따위로 만든 건 니들 자신이지 내 탓이 아니야.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것들만 차근차근 했을 뿐이니까 엉뚱한 사람 물고 늘어지지 마. 평생을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젠 그 대가를 치러야지 않겠어? 이건 내가 원한 결말이 아니야. 너만 아니었다면 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명연기를 펼치면서 유감없는 배우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어. 이쯤 되면 그냥 정신병자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네. 인생은 연기가 아니고 삶은 무대가 아니야. 단 하루도 진실하게 산 적이 없는 인간의 말로가 어떤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게. 그 후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쌍으로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를 주느라 재산은 한 푼도 분할해가지 못했고 전 시모가 조금 분할한 재산을 둘이 생각 없이 파먹더니 반년도 안 돼서 돈 한 푼 없는 처지가 돼서 친척들한테 돈 빌려달란 전화를 돌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랑 살 땐 겨우겨우 직장 다녔는데 이혼하고 내연녀한테도 버림받고 충격받았는지 백수로 살고 있다는 전 남편과 믿었던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난생 처음 돈 없는 생활에 절망한 시모가 모든 걸 포기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뭔 일 있었니? 그놈이 또 너한테 뭔 짓을 했어? 그 사람이 소개팅 앱으로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소개팅 앱에서 그 사람이 가입돼 있는 걸 봤대요. 확인해봤더니 그 사람이 본인 사진까지 당당하게 올려놓고 여친을 찾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 민폐만 끼치는구나.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원망하려고 연락한 게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니다.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 지은 내가 죄인이야.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구나. 2년 전에 그놈이 바람 폈을 때 바로 이혼시켰어야 했는데 다신 바람 안 피겠다는 그놈의 맹세를 믿어주는 게 아니었어. 어머니는 그때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학 때부터 만나온 사람이라 쉽게 정을 끊을 수 없어서 용서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 바보스럽네요. 한 번이 있는 놈은 두 번, 세 번이 있는 법인 것을. 우리가 그놈을 너무 믿었어. 미안하다.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이번에야말로 이혼할 결심이 섰니? 제가 소개팅 앱 하냐고 물었더니 불같이 화내면서 절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에요. 현관 비번도 바꿔버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해줘야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을 가져가게 하겠다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 사람 마음에는 이제 제가 일도 없다고 봐요. 저런 미친놈을 봤나? 그럼 넌 지금 밖에 있단 말이니? 지갑은 가져왔으니까 일단 찜질방에 와 있어요. 세상에나. 괜찮니? 아니, 괜찮을 리가 없겠지.
남편이 또 바람 폈단 것도 충격인데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친정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얼마나 막막하겠냐고. 사람 많은 곳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어떻니? 여기 와서 따뜻하게 반신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한 잔 푹 자.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정말 어머니 댁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난 널 딸로 생각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가 왜 죄송하니? 죄인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고 있는데 네가 왜 미안해해야 한단 말이야.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이쪽으로 와. 택시비는 내가 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자기야, 누구야? 나야. 나가 누구야? 소개팅 앱에서 만난 애인. 리나? 이제야 알았어? 반응 너무 늦다. 이거 네 카톡 아니잖아. 나 핸드폰 2개잖아. 핸드폰을 2개 쓰는 사람도 있어? 자기 혹시 유부녀는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핸드폰 가게 하는 친척이 이번에 새로 출시한 핸드폰 싸게 해준다고 해서 하나 장만했어? 정말 나한테도 말하지 그랬어. 나도 핸드폰 새 거 바꾸고 싶은데. 알겠어. 나중에 친척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럼 자기가 선물해 주는 거야? 물론이지. 그깟 핸드폰 하나 얼마나 한다고. 역시 사장 딸은 스케일이 다른데. 난 요즘 매일 자기 전이면 신에게 감사 기도드린다. 내 인생에 널 만나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할 수 있게 지켜달라고 빌고 있어. 정말 사랑받는 기분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쭉 사랑해줄게 질릴 때까지. 자기야말로 바람피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야 한다. 자기는 질투 부릴 때가 제일 귀엽고 사랑스럽단 거 알아? 근데 자기 혹시 결혼했어? 결혼 나 독신이야. 아까 우리 집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는데 뭐지 싶어서 열어보니까 상간녀 소송 위자료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자기 부모님도 다 보신 건 아니지? 나만 봤는데 너무 무섭고 놀라서 일단 편지 숨겨놨어. 자기 유부남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날 속였어? 유부남이면서 소개팅 앱에서 날 꼬시고 나랑 바람 폈어? 미안해 리나야. 사실 나 결혼했어. 근데 와이프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널 사랑한다고 한 말은 진심이야.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은 왜 했어? 와이프가 너무 따라다니고 결혼하고 싶다고 칭얼대서 어쩔 수 없이 만나주고 결혼해준 거야. 알잖아, 나 마음 약한 거. 내가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협박하는데 어쩔 방법이 없었어. 미안해. 그땐 내 인생에 자기라는 여자가 나타날 줄 몰랐어. 신이 나한테 자기라는 여자를 하사할 줄 알았다면 나 그때 절대 그 여자랑 결혼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어. 그 말이 사실이야?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어. 와이프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한테 다 털어놓으려고 했어. 지금은 놀라고 황당하고 화도 나겠지만 내 말 믿어줘. 나한테 제일 소중한 여자는 리나 너야. 정말 다행이야. 날 제일 사랑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여. 그럼 됐어. 믿어줘서 고마워. 그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 내 여자는 내가 꼭 지켜줄 거야. 자기 마음속에 내 위치를 테스트해봐도 돼? 테스트 뭐든 해봐. 우리 언제부터 만났는지 기억하고 있어? 작년 9월에 만났고 담달이면 만난 지 반년이잖아. 그럼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도 갖고 있어?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다 삭제한 건 아니지? 좋아, 사진 보내줄게. 고마워.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만나서 뭐 하게? 난 자기가 다 알면서 내숭 부릴 때가 제일 귀엽더라. 알잖아, 호텔에 가는 거. 애미랑 호텔에 가서 뭐 하려고? 애미라니. 나다 네 엄마? 아니, 엄마가 왜 여기서 나와? 네 놈을 잡으려고 핸드폰까지 하나 샀어. 날 잡겠다고? 뭘 잡아?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인간을 내가 낳았다니 믿을 수 없다. 네가 바람피는 증거를 잡기 위해 내가 핸드폰을 사서 너한테 연락했다고? 척이면 척이지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이해가 되니? 그런 머리로 무슨 변호사가 돼? 네가 바보라 정말 다행이야. 내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불륜 사진까지 보내줘서 고맙다. 요긴하게 쓰라고 현주한테 전송해줘야겠어. 현주가 그래. 내가 바람핀다고. 네가 소개팅 앱을 통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현주 친구가 봤다고 했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어? 세상은 의외로 좁단 것도 몰랐니? 유부남 주제에 총각 행세하고 바람피고 다니니까 좋아. 현주가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애를 집에서 내쫓았니?
네가 변호사 되겠다고 공부만 한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뒤에서 지지해준 여자한테 은혜를 갚긴커녕 그딴 식으로 배신하니? 집 월세도 현주가 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현주를 집에서 내쫓아? 내가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잖아, 열받게. 바람 폈으면 당연히 위자료를 줘야지 맨입으로 이혼하려고 했어? 증거도 없으면서 위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증거를 가졌잖니? 설마 정말 그 사진을 현주한테 줄 생각이야?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왜 팔을 밖으로 굽히려고 하냐 말이야. 공부하겠다고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바람을 펴? 3년 동안 해서 안 되는 건 그만 포기하라고 할 때 너 뭐라고 했어? 올해는 꼭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어, 안 했어? 굳게 한 그 맹세는 다 던져버리고 마누라 돈으로 바람이나 피고 다녔니? 공부할 생각 없으면 다 걷어치우고 일이나 해. 귀한 남이 딸 인생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알겠어. 그럼 공부는 때려치고 재혼할게.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줘. 위자료 주고 이혼해. 위자료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란 거야? 엄마가 돈 좀 빌려주던가. 나중에 내가 갚으면 되잖아. 뭘 믿고 너한테 돈 빌려주니? 빌리던 벌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도 힘들어. 남들 다 일하는데 난 집구석에 갇혀서 공부하는 게 뭐 쉬웠는 줄 알아. 나도 멘탈이 너덜너덜해. 너무 힘들어서 팔자 좀 고쳐보겠다고 사장딸 만났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현주는 날 먹여 살려줄 순 있지만 날 남자로 성공시켜줄 순 없잖아. 하지만 리나는 달라? 리나랑 결혼하면 처가 사업 도우면서 일 배워서 나도 사장이 될 수 있어. 엄마도 내가 잘 살길 원할 거 아니야. 나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인간답게 살고 싶었으면 안 되는 공부 때려치고 취업했으면 됐잖아. 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는 분명 더 큰 세상이 열릴 거란 말이야. 할 말이 없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 널 내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현주랑 이혼하고 본가에도 발길 끊어?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아쉬울 것 없어. 인연 끊으면 간병도 안 하고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아. 위자료는 사장딸인 리나 보고 달라고 하면 돼. 그러던가 말던가 다신 연락하지 마. 한 달 후.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리나 고고한테 완전히 쏘갔어. 인연 끊겠다고 하지 않았어?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어. 나 좀 도와줘. 나 이혼하고 싶어. 사장딸이라고 혹해서 결혼해놓고 이혼. 넌 결혼도 장난 이혼도 장난이니? 사장딸이라고 하니까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겨우 편의점 하는 집딸이었어. 편의점도 구석진 곳에 있어서 손님도 없고 눈치 보니까 매달 적자야. 처부모도 처맨 잘해주는 척 하더니 이젠 대놓고 나보고 야근하라고 하고. 날 백년 손님이 아닌 대릴사위쯤으로 생각하고 맘대로 부려먹고 있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 나랑 상관없어. 난 엄마 아들인데 왜 상관이 없어. 엄마가 배 아파 낳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남의 집에서 머슴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네가 원해서 한 결혼이니까 네가 책임져. 넌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애가 아니라 지가 한 짓에 대해 책임져야 할 성인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난 기댈 데가 없잖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5천만 원은 또 왜? 이혼할 때 리나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나 대신 현주한테 줬잖아. 리나가 지금 그 돈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 이혼해주는 건 문제 없지만 그 3천만 원이랑 자기한테 줄 위자료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환장하겠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지는 애까지 딸린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야. 애가 딸렸다고? 애 딸린 미혼모 주제에 아이 존재는 숨기고 나랑 결혼했어 그 여자. 혼인신고하고 집에 오니까 5살 된 남자애가 엄마하고 뛰어왔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는지 알아? 하지만 나도 유부남이란 걸 속이고 만났으니까 그 정도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했어. 근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날 너무 무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 30을 넘긴 사람이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냐고. 장모님이 대놓고 날 보고 배운 것 없는 한심한 놈이라고 비난하는데 눈물이 찔끔 났어. 나 이 집 구석에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5천만 원 들고 날 구하러 와줘.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한테 손 내미니? 난 너 같은 아들 없으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정말 날 버릴 생각이야? 지금 버리면 영원히 다시 날 못 보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너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그럼 어쩔 수 없이 현주한테 싹싹 빌어야겠네.
현주라면 분명 날 다시 받아줄 거야. 현주가 꿈도 꾸지 말래? 무슨 말이야? 엄마 아직도 현주랑 연락하고 있어? 지금 현주랑 같이 점심 먹으러 왔거든. 뭐 먹으러 갔어? 한우구이. 한우구이? 나도 먹고 싶은데 거기 어디야? 네 입에 넣어줄 한우는 없어. 현주가 이번에 승진했다고 밥 사겠다고 해서 온 거니까 넌 꿈도 꾸지 마. 현주랑 연락하고 있었어? 그것 봐 역시 우린 아직 가족이잖아. 난 현주를 딸로 생각해. 부모가 없는 현주한테 엄마의 정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난 위안이 돼. 현주도 아직 날 어머니라고 하고 좋은 일 있으면 날 찾아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야. 우리 사이에 넌 끼어들 필요 없어. 내가 끼어들어야 더 완벽하잖아. 현주랑 다시 재결합하면 나 직장도 찾고 아이도 만들고 정말 열심히 살게. 누구도 네 맹세 따위는 안 믿어. 현주랑 얘기 좀 하고 싶어. 현주 바꿔줘? 나야.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 한우 구워야 하니까 간단하게 말해. 알았어, 간단하게 말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어. 아니, 난 자기가 필요해. 날 이 개 같은 집구석에서 구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난 네가 필요 없어. 3년을 먹여 살렸으면 난 할 만큼 했어.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런 날 배신하고 바람피고 날 버렸잖아. 배신자를 다시 거둬줄 생각 없으니까 매달리지 마.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돼. 여기를 벗어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돈이 없어. 빌리면 되잖아. 직업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사채는 누구나 빌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빌려서 못 갚으면 장기 뜯어갈 수도 있고, 쥐도 새도 모르게 고기 잡는 배에 태울 수도 있잖아. 자기도 잘 알잖아. 난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아서 그런 시련은 못 이긴다고. 난 온실 속에 화초 따위는 필요 없어. 나랑 같이 씩씩하게 살고 나한테 힘이 돼주는 남자가 필요해. 재결합해주면 그런 남자로 돼줄게. 세상에 이보다 더 믿음이 안 가는 맹세도 없겠지. 고기 다 타니까 그만하자. 자기는 나보다 고기가 더 중요해. 자기라고 하지 마. 나한테 넌 남이야. 그 자리에서 전 남편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전 남편과는 남남이 됐지만 어머니와는 아직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세상 사는 얘기도 합니다. 전 남편은 본가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돈 5천만 원이 없어서 처가에서 머슴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우연히 시장에서 제 전 남편을 본 적 있는데 전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서 몰라볼 뻔했다고 합니다. 처갓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있겠지요. 자기 시계 샀어? 안 샀는데. 안방 옷장 정리하다가 시계 박스를 발견했는데도 아니라고 우길 거야? 아니, 남이 몰래 숨겨놓은 걸 왜 꺼내고 그래. 이거 언제 산 거야? 산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근데 왜 난 자기가 새 시계 차고 다니는 거 못 봤어? 집에서는 일부러 벗고 있었어. 괜히 너한테 보여봤자 잔소리만 들을 게 뻔한데 뭐하러 차고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얼마 주고 샀어. 이거 꽤 이름 있는 브랜드잖아. 얼마 안 해? 그러니까 얼마짜리냐고. 1,000만 원밖에 안 해? 1,000만 원밖에 1,000만 원이 무슨 개념인지 몰라? 자기 월급이 2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시계가 말이나 되니? 1,000만 원보다 더 비싼 거 욕심나는 것도 참고 1,000만 원짜리 샀어 나. 대학 동창 놈들은 다들 좋은 시계 하나씩 차고 다니는데 나만 3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는 게 너무 쪽팔려서 하나 장만했는데 안 되니? 동창 모임할 때마다 시계 때문에 창피하고 그놈들이 날 우습게 보는데 난 그깟 시계 좀 사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들은 다들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높으니까. 비싼 시계 차고 비싼 양복 입겠지만 우린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세대 수입이 월 200만 원인 우리한테 1,000만 원짜리 시계가 말이나 돼.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 꼭 널 두고 하는 말 같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2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너도 날 깔보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 그래, 내 친구 놈들은 다들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났어. 남들은 연봉 1억 원 버는데 나만 연봉 2,500만 원밖에 못 벌어서 미안해 됐어. 대학 동창들이 몽땅 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연봉 1억 원을 버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너가 딱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잖아. 월 200만 원밖에 못 버는 남자랑 결혼한 거 창피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는 거 맞잖아. 난 뭐 월 200만 원 버는 놈이 되고 싶어서 됐어. 나도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간지 있는 놈 되고 싶어.
근데 현실은 이상이랑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으면 쭉 그대로 다녔으면 됐잖아. 일 못한다고 핀잔하는 상사가 싫다고. 상의도 없이 입사 1년 만에 덜컥 퇴사해놓고. 이제 와서 대기업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오죽했으면 퇴사했겠는지는 생각 안 해? 어딜 가도 상사는 있기 마련이고 안 맞는 사람도 피할 수 없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직장 그만둬버리면 세상이 백수천지게. 대기업에서 나오면 쉬울 것 같아도 봐. 결국 대기업 퇴사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5번을 넘게 이직했잖아. 이직할 때마다 월급이 삭감돼서 이젠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자기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진심 반성이란 게 없어?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놈인데 반성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도 월 200만 원이라도 벌어다 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10원 한 장 안 벌고 내가 벌어다 주는 거로 먹고 살고 있잖아. 난 일하고 싶었는데 네가 무조건 전업주부 하라고 강요했잖아. 결혼 초만 해도 월 300만 원은 벌었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벌어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퇴사하라고 해서 일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날 돈도 못 버는 여자라고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제발 부탁인데 이젠 그만 허세 좀 안 떨면 안 되니? 부모님한테도 지금 수입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명절 생신 용돈도 줄여야 돼. 우리 형편에 먼 날만 되면 50만 원씩 드리는 건 무리야. 그건 절대 안 돼. 부모님은 날 대기업 다니는 잘난 아들로 알고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내가 월 200만 원밖에 못 버는 놈이란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부모님도 아실 건 아셔야 기대를 안 하실 거 아니야. 어머니 날 볼 때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연금 조금 받은 것 가지고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은근히 우리가 매달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줬음 하는 눈치인데 매번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도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고 괴로워. 친척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 사는 줄 알고 어쩌다 같이 식사할 일이 있어도 누구 하나 밥값 낼 생각을 안 하잖아. 친척한테 그깟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도 배 아파? 하여간에 여자들은 속이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서 큰일을 못해. 그러는 넌 뭔 큰일을 하는데? 사촌 결혼하면 축의금 50만 원씩 하는 게 큰일이야. 어릴 때 같이 자란 사촌인데 50만 원이 많아. 우리 형편에는 과분하지. 형편에 따라 살아야지 거짓말하고 허세 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내 기분을 알아. 다른 놈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자꾸 후퇴하고 있는 비참한 마음을 아냐고. 내가 양복이랑 시계로 과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난 매달 쓸 돈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워. 돈이 부족하면 식비 아껴? 아끼는데도 한계가 있지 뭘 더 어떻게 아끼란 말이야? 안 그래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할부로 산 1,000만 원짜리 시계값은 또 무슨 돈으로 갚아야 하는 거야? 그럼 하루에 한 끼 먹어. 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플 거 아니야? 다이어트도 되고 돈도 절약하고 일석이조잖아. 차라리 나가서 일할게. 얼마 전에 대학 동창이 회사를 창업했는데 일하러 오지 않겠냐는 연락을 줬거든. 일할 생각은 하지도 마.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나가서 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 맞벌이 하면 친구놈들이 날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마누라도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놈이라고 뒤에서 비웃을 거 아니야. 요즘 다들 맞벌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딨어. 이대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데 남 눈치 볼 때야?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설사 네가 그 친구 회사에 간다고 해도 네 주제에 뭘 얼마나 벌겠어? 일도 못하면서 괜히 친구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내가 일 못하고 얼마 못 번다는 근거 있어? 근거 따위 없어도 난 알아. 넌 나보다 머리가 나쁜데 나보다 많이 벌 리가 없잖아. 벌어봤자 쥐꼬리 정도니까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살림만 하고 있음 돈이 안 나오잖아.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고집피지 마. 그 친구한테는 안 간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절약이나 해. 절약할 돈도 없는데 무슨 절약을 하란 거야. 200만 원 가지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로 쓰면 매달 적자인데. 이젠 할부로 시계까지 샀으니까 더 이상 줄일 데도 없어. 내가 없을 때 보일러 끄고 샤워도 사흘에 한 번 하면 되잖아. 어차피 집에 있는데 상관 있어? 그래도 부족해.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부족하다는 게 말이 돼. 이때까지 내가 번 돈 야금야금 꺼내 쓰면서 겨우겨우 버텼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 자존심에 자격지심 부릴 게 뻔한데 말할 필요 있어?
맞벌이 반대할 거면 이제부터 점심만 회사서 먹고 아침이랑 저녁은 굶어. 물론 회식이랑 각종 모임도 다 빠지고. 매번 거절하면 나만 왕따 되잖아.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건 날 무시해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부모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던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돈이 없으면 굶어야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알겠으니까 그만해. 일단 하루에 한 끼 먹어보자. 며칠 후. 나 이젠 한계야. 더 이상 하루에 한 끼 먹고 못 살아. 배고파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도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니까 나보단 나을 거 아니야. 난 점심에 콩나물국이랑 밥김치만 먹어. 고기랑 생선이 먹고 싶어. 기름에 튀기듯이 바삭하게 구운 갈치도 먹고 싶고 기름기 좌르르한 삼겹살도 먹고 싶어. 점심도 사내 식당에서 대충 때우는데 아침 저녁까지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시계라도 팔아서 식비로 쓰던가. 시계는 절대 포기 못해. 시계는 내 자존심이야. 그럼 계속 굶어. 알겠어, 너 일하러 가. 맞벌이 해도 된다고 허락할게. 저번에 친구네 회사에 가겠다고 했잖아. 정말 이래도 돼? 다만 조건이 있어? 절대 내 친구들 지인들이 네가 일한다는 걸 알게 해선 안 돼. 안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얼마 후. 최악이야. 왜 내 동창놈들이 네가 일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벌써 여기저기에 떠벌렸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것들이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사장인 내 친구가 동창들한테 말했겠지. 같은 과는 아니지만 같은 대학이니까 건너 다들 아는 사이잖아. 지가 사장이면 다야. 사원 사생활을 허락도 없이 막 떠벌려도 되는 거야? 워낙에 발이 넓고 인맥이 풍부한 애라.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다들 알게 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지 알아. 와이프 맞벌이 시작했다는 말 들었다고 비웃는데 너무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었겠지. 그러니까 왜 웃냐고. 웃지 그럼 울어? 친구들이랑 그렇게 자격지심 부릴 거면 차라리 그 동창회에 나가지 말지 그래. 거기 나가는 사람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버는 인간이 거기 나가서. 남들처럼 비싼 시계 양복 가방 살려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잖아. 역시 널 맞벌이 시키는 게 아니었어. 개코도 벌지도 못하면서 일한답시고 남편을 개떡으로 보고 있잖아. 여자와 그릇은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말이 맞았어. 언제까지 날 그렇게 하찮게 볼 거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니? 나보다 적게 벌잖아.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너보다 적다고. 허풍치고 있네. 네가 나보다 100만 원이나 더 번다는 게 말이나 돼. 누구랑 달리 난 이딴 일로 거짓말 안 해. 많이 벌면 많이 번다고 적게 벌면 적게 번다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살면 되지 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 나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넌 끈기가 없잖아. 어디서 뭘 하던 견제하지 못하니까 이직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우수한 인재야. 대학 졸업하고 신입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것만 봐도 난 훌륭해. 그럼 뭐해? 인간관계 개판이고 좀만 힘들어도 금방 멘탈이 무너져서 도망가 버리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도피한 거야. 그게 그거 아니야?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면 네가 더 멋있어지니?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 생각이야. 이래서 돈 번다는 건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일이야.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일 나가는 사람 대다수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가족을 위해 혹은 장래를 위해 참고 견디는 거야.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 이때다 싶어서 날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 나보다 100만 원 더 번다고 벌써 내가 우스워? 평생 그렇게 살아. 누가 충고 한마디 해줘도 자길 무시한다고 펄쩍 뛰면서 살아. 그리고 네 곁에 누가 남는지 봐. 거짓과 허영과 자격지심으로 뭉쳐진 무능한 독불장군 곁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너가 있잖아? 난 세상에서 너만 있으면 돼. 남들이 다 날 손가락질해도 너만 날 알아주면 난 충분해. 내가 왜? 뭐라고? 난 무슨 죄가 있다고 너 같은 남자랑 평생 같이 살면서 속 썩어야 하냐고. 더 이상 너랑 가족으로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 이혼 내가 없이 혼자 살 수 있겠어? 경제력도 있는데 왜 혼자 못 살아? 이래서 내가 그렇게 일 못하게 했던 거야.
결국 맞벌이 때문에 이렇게 내 결혼이 파탄나게 생겼잖아. 그게 왜 맞벌이 탓이니? 맞벌이 탓 맞잖아. 안 그래도 내가 월 2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다들 날 우습게 볼 텐데. 돈 때문에 와이프한테 버림받았다고 해봐. 그 인간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내 뒷담화를 까겠냐고. 어차피 한 번 망신당했는데 뭔 상관이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상관없잖아. 3번이라니, 3번 당할 망신도 있어? 네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뭘 말이야? 네가 5년 동안 5번 이직하고 이직할 때마다 월급이 적어져서 지금은 겨우 월 200만 원 버는 주제에 남누는 필요 이상으로 의식해서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할부로 샀고 더 이상 허영심에 쩐 인간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이혼 사유는 말씀드려야 도리지. 그냥 성격 차이라고 했으면 됐잖아. 그런다고 부모님이 납득하시겠어? 그럼 네가 바람나서 딴 놈한테 간다고 하던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네 놈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바람이나 피는 가벼운 여자가 돼야 한단 거야? 아 진짜 모든 게 다 최악이야. 이제 난 무슨 얼굴로 부모님을 보냐고.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이직해서 더 벌면 되겠네. 너 이직 잘하잖아. 비꼬지 마.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그렇게 자존심이 세면 이직해서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올리면 돼. 왜, 그건 또 어려워? 그럼 그냥 지금처럼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넌 너무 아래로 내려다보고 사는데. 자꾸 아래로만 보지 말고 위로 좀 보고 살아. 동창들은 어디서 일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배우고 따라가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걸 어쩌라고. 그럼 더더구나 이혼해야겠네. 나도 보는 눈이 있어. 내 친구들 남편이랑 널 비교할 줄 몰라서 비교 안 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젠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남자랑 살고 싶어. 정말 날 버릴 생각이야. 오늘부터 친정에 갈게. 어차피 할 이혼이니까 질질 끌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이도 못 낳고 5년을 너한테 바친 나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 후 시부모님의 설득하에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사인해줬고 그렇게 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각자 자기 갈 길로 갈라져서 올 때 씁쓸하고 슬펐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살던 5년 동안 어쩜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수도 있겠죠. 이혼 후 전 매년마다 승진해서 지금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여자가 됐지만 전 남편은 아직도 이직을 밥 먹듯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인간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